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교재는 이제 30페이지인데요. 경영성과하고 손익계산서인데, 아까 경영성과는 설명을 다 했어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산부채 자본을 가지고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와 포괄 손익계산서, 요거죠. 그럼 제일 먼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뭐냐 이거죠. 재무상태표는요, 기업의 일정 시점,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일정 시점이라는 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현재, 점. 기업의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재무 상태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하는 거죠. 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우리는 재무상태표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포괄손익계산서.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뭐냐 이거죠. 포괄손익계산서는 이거는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일정 기간, 예, 프로차트,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다시 말하면 재무 성과죠. 재무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경영 성과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얘기하겠죠.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작성이 되는 거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1월 1일 기초죠, 기초. 여기는 12월 31일, 여긴 기말이죠. 이게 이제 1년이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는 장사를 하기 전이고, 이건 장사가 끝난 거죠. 그러면 1월 1일 날 기초에는, 자, 요게 이제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를 우리는 BS라고 할게요. BS. 이쪽을 차변, 이쪽을 대변 그랬죠. 차변, 대변 그랬습니다. 차변의 금액, 대변의 금액. 자, 이때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대변에는요, 자금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조달 원천을 쓰고요. 그럼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씁니다. 부채와 자본이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사용되고 있는가. 부채는 채권자, 대여자 자금이고, 자본은 소유주 지분이죠. 예, 이 사람들이 돈을 대주면 우리가 그 돈을 현재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 운용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자산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00원이다. 부채가 400원이다. 그렇다면 자본은 얼마냐 이 소리죠. 자본은 얼마가 돼야 되죠? 항상 대차평균의 원리,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항상 뭐 돼야 돼? 항상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가 1,000원이면 여기도 1,000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차변에서 대변을 빼면 되죠. 그럼 얼마? 6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T 계정을 보고 요 T를 보고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항상 차변은 이꼴 뭐다? 차변은 이꼴 대변이다. 그래갖고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기초에 작성된 거니까 기초라는 말을 씁니다.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앞에다 기초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면, 자, 첫째, 자산은 이꼴 뭐예요?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런 식이 나오겠죠? 이때 우리는 이 식을 뭐라고 하느냐? 이 식을 재무상태표 등식 또는 자산 등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요. 부채를 물으면 어떻게 해? 얘를 물어보면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죠. 그러니까 부채는 이꼴 자산에서 뭘 빼야 돼? 자본을 빼면 되죠. 이때 요 등식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거를 부채 등식. 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요 T자만 보면 다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자본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본은 얘는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된다. 이때 이 식을 무슨 등식? 이 식을 자본 등식. 그러면 이 식을 자산 등식 그래도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1년 동안 영업을 했어요. 장사를 했다는 거죠. 1년 동안 뭐 했다고요? 영업을 했습니다.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재무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겠죠. 이 재무상태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기말 재무상태표예요. 이게 기말 재무상태표예요. 이게. 여기다 쓸게요. 기말 재무상태표. 차변에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이렇게 되겠죠. 차변에는 자산 쓰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이 여기도 똑같을까요? 변동이 없을까요? 그럼 안 되죠. 변동이 없으면 장사 안 한 거죠.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뭐가 나타납니까?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과가. 그죠? 그래서 보니까 자, 자산이 1,500원이고요. 부채가 600원이에요. 그러면 차변합계에서 대변합계를 빼면 자본은 얼마일까요? 900원이 되겠죠. 그럼 이때 이 자산은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그러면 기말은 기말끼리 놀고 기초는 기초끼리 놀고. 그러면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봅시다. 자산이 1,000원이었었는데 장사가 끝나고 보니까 1,500원 됐어요. 그럼 자산이 얼마 늘었어요? 자산이 지금 현재 자산의 증가가 얼마입니까? 600원 늘었나요? 500원 늘었나요? 자산이 500원 늘어났죠? 그럼 이 자산이 500원 늘어난 거는 얘는 결국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수익이 그만큼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재무 상태를 가지고 뭘 작성할 수 있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포괄 손익 계산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요? 포괄 손익 계산서. 자, 이 수익은 어디다 쓰느냐면 수익은 대변에 씁니다. 이걸 우리는 총수익 그래요. 총수익이 얼마예요? 500원. 총수익은 500원이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자산을 이용해서 500원을 벌었다는 거죠. 근데 부채를 보니까 부채는 400원이었는데 600원 됐잖아요. 그럼 부채가 또 200원 증가했잖아요. 그죠? 부채가 증가됐어요. 얼마가? 200원. 그럼 이 부채가 증가한 것은 이거는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이에요. 비용. 그럼 비용은 차변에 씁니다. 그럼 차변에 여기에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걸 우리는 총비용이라고 합니다. 총비용 얼마? 200원 이렇게. 그러면 결국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를 벌고 500원을 벌고 200원을 썼으니까 얼마를 남겼나요? 300원 남겼죠? 이 300원 남긴 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300원. 그럼 이 300원이 지금 현재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자 여기에 이 자본 안에는 원래의 내 돈 600원하고 1년 동안 벌어서 장사해서 벌은 돈 3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기초 자본은 600원인데 순이익이 300원 벌은 거죠. 그래서 자본 안에는 그랬잖아요. 아까 자본 변동표 안에는 재무성과에 기인된 정보도 들어있지만 재무성과에 기인되지 않은 정보도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600원, 300원 더해서 얼마? 9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우리가 식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면 보세요. 자, 우선 요걸 가지고 식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갖고 식을 만들면 차변과 대변은 니꼴 이렇게 되겠죠. 자, 식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 총비용은 총수익에서 당기순이익을 빼면 되고, 그죠? 총수익은 총비용에서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식은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 그러니까 번 돈에서 쓴 돈을 빼면 이게 뭐가 나와?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이때 요 식이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요 식이 손익법이라 그래요. 손익법.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요게 꼭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요 식은 꼭 외우셔야 돼요. 손익법.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요거 꼭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도 또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게 기말자본이죠.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 그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 그러면 뭐 나와요?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가 식을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금액을. 기말자본 얼마? 900원 마이너스 기초자본 600원 하니까 당기순이익은 얼마? 300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손익법에서는 총수익이 500원인데 비용이 200원이니까 당기순이익은 300원. 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나 당기순이익은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이때 우리는 요 식을 뭐라고 하느냐? 요 식을 제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 두 개는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공부할 때까지 이 식을 일단 암기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누구누구? 제산법과 손익법.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그러면 우리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재무상태표는 이게 T자라면 이게 재무상태표라면 차변에는 자산을 쓰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쓴다. 그랬을 때 이 금액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 그래서 이건 항상 일치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도 T자예요. 그래서 대변에는 수익을 몰았어요. 총수익. 그리고 차변에는 총비용을 써요. 그럼 총수익과 총비용이 차이가 나겠죠? 이때 차이 나는 이 금액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당기순이익. 이때 이 금액도 항상 일치하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계산한 당기순이익과 손익계산서에서 계산한 당기순이익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요게.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를 한두 문제 정도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디 보냐면 저희 교재 자 27쪽입니다. 27쪽에 문제 4번이죠. 27쪽에 문제 4번에 자 우리 시험에는요 이렇게 작성하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해봐야죠. 이 시간 아니면 이거 작성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성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자, 몇 페이지? 문제 4번이죠? 27쪽에 4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한국은 2001년 초에 현금 5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한 결과, 그게 이 50만 원을 갖고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50만 원이 자본이죠. 그죠? 예, 50만 원 갖고 시작했으니까 50만 원이 자본이에요. 2001년 말 재무 상태는 다음과 같다. 이때 2001년 12월 31일 재무 상태표를 작성해라. 그러니까 재무 상태표를 이걸 작성하라는 거예요. 이거 작성하는 게 아니라 2001년 말 요거 작성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재무 상태표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는 거죠.